스노보드요? 금색이 최고래죠, 아닌가요? 한번 빠져들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조심하세요. 김현식의 스노보딩 노하우를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신다면 보다 쉽고 보다 편하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스노보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스노보딩을 멋지게 즐기고 싶다면 눈 위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앞에 소개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급자 과정을 배워봤거든요. 다 충분한 연습은 하셨나요? 충분한 연습이 돼서 이제는 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넘어지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고 자신도 좀 붙었다면 이제 중급자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스노보드를 전혀 신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점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점프를 배우려면 일단은 턴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점프대에 올라가는 감각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초급자 과정도 배우기 시작할 때는 바닥에서 한 발을 묶고서 움직이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슬리핑, 펜줄럼, 트래버스, 갈란데 뭐 이런 과정들을 차례차례 익혀서 턴의 부분을 익혀서 나중에 연결해서 턴을 했어요. 자, 중급자 과정도 마찬가지로 과정이 있거든요. 하지만 초급자 과정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초급자 과정은 동작을 하나하나 익혀서 그걸 연결해서 턴을 하나 만들기 위한 거지만 중급자 과정부터는 과정 하나를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줘야 돼요.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요. 자, 한 과정을 익혀서 몸에 완전히 익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 타이밍이 됐을 때 저절로 그 동작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보통 두 사람 이상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다 항상 겪는 건데 저는 어떤 동작을 요구를 할 때 굉장히 크게 보여줘요. 과장되게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처음 배울 때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도 그만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자신이 볼 수 없거든요. 그룹을 형성해서 한 사람은 먼저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동작을 체크해주고 또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동작을 체크해주고 내가 봤던 동영상에서 봤던 그 동작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럴 사람도 없다면은 비디오를 촬영을 하세요. 자신이 타는 모습을 비디오를 촬영해서 자기가 연습했던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동작을 하는지 정말 그만한 동작을 해서 움직이는지 연습이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그 동작이 몸에 완전히 익었을 때 다음 단계로 차례차례 넘어가면 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중급자 레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효과적인 레슨과 여러분의 스노보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소를 옮겨서 스노보딩의 기본이 되는 5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보딩은 기초가 되는 5가지 기술을 분석함으로 해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5가지 기술은 스탠스와 밸런스, 피보팅, 엣징, 프레셔 컨트롤, 5번째 타이밍과 코디네이션, 이 5가지 기술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기술을 알려면은 턴의 구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턴의 구성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준비. 2단계에서는 스탠스와 밸런스가 적용이 돼요. 두 번째, 턴의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피보팅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턴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엣징과 프레셔, 그 다음에 턴을 완성시키면서 프레스와 엣징을 사용하게 돼요. 실제 턴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처음에 턴을 배울 때는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인식을 했어요. 처음에 턴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실행하고, 자, 중심을 가운데 오면서 턴을 완성을 했죠. 역시 준비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을 했어요. 근데 나비스 턴을 하고 이제 연결된 턴을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준비 과정이 없어져요.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하고, 다시 시작하고, 실행하고, 완성하고. 근데 더 상급자가 될수록 좁은 반경의 턴을 하게 되면 완성 부분이 또 사라지게 돼요. 턴을 시작하고, 실행하고, 다시 실행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시 준비해서 시작하고, 실행하고, 시작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급자일수록 많은 피버팅을 사용하고 엣징과 프레셔 기술은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반면에 실력이 약간씩 늘어갈수록 엣징과 프레셔 기술이 늘어가면서 피버팅을 적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탠스와 밸런스는 이 턴을 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이라는 기술은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져요. 자, 이제 5가지 기술을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5가지 기술 중에서 첫 번째 스탠스와 밸런스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밸런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밸런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몸의 중심을 유지시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두 다리로 보드 위에서 중심을 유지시키는데 그 다리 위에서 몸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게 유지시키는 걸 밸런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 자세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그 자세를 스탠스라고 하는데 스탠스는 양발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발목과 무릎과 힙을 자연스럽게 굽혀진 상태, 그 상태에서 양팔을 양쪽으로 내려서 약간 손끝을 보드의 노즈와 테일 쪽으로 향한 자세예요. 그 자세에서 시선과 고개는 가는 쪽을 쳐다봐 줘야겠죠? 자, 이런 자세를 밸런스드 바디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몸의 중심이 잘 잡힌 자세를 얘기하는데 줄여서 BBP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스노보딩의 목표는 아주 편안하게 보딩을 즐기는 것인데 균형 잡힌 자세는 이러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해주죠. 두 번째 설명할 기술은 피버팅이에요. 피버팅이라는 거는 보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얘기해요. 이 피버팅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테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카운터 로테이션이 있어요.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상체나 하체를 돌려서 보드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이 방법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면 아주 효과적인 회전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프리스타일 연습에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카운터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하체가 보드를 따라서 한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상체는 그 반대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자,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동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회전력에 한계가 있어요. 최대한 회전을 한다고 하면 상하체가 분리돼서 회전을 한다고 하면 180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로테이션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피버팅을 돕는 거에는 2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압력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드로부터 압력을 해방시켜줘서 설명과의 마찰을 줄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드가 쉽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거는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턴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리 턴의 방향을 예견을 하는 거예요. 상체를 돌려서 턴을 가는 방향으로 미리 예견을 해주면 하체는 자연적으로 따라와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러한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피버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엣징이라는 것은 설명과 보드 베이스 간의 각도를 얘기를 해요. 이 각도는 턴의 모든 부분에서 연관이 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각도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각도를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클리네이션과 하나는 앵귤레이션이에요.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전거 탈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전거를 탈 때 회전을 하기 위해서 약간 자전거를 기울이면 자전거가 회전이 되겠죠. 이런 몸의 기울기를 인클리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클리네이션이라는 거는 몸을 기울인 각도만큼만 엣지가 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앵귤레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발목과 무릎을 굽혀서 각도를 주는 거예요. 자, 인클리네이션만 이용했을 때 몸의 각도만큼만 기울어지던 것이 발목과 무릎과 힙의 관절을 이용하면 엣지를 많이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클리네이션이라는 이 부분은 턴을 시작할 때 아주 짧은 순간에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인클리네이션과 앵귤레이션을 합해서 사용을 했을 때 비로소 보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앵귤레이션을 위해서는 어깨의 방향이 설명과 평형이 되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네 번째로 압력의 조절에 관한 프레셔 컨트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엣징과 슬로프의 상관관계에서 압력이 생겨나는데, 또는 자세를 잡고 섰을 때 중심을 앞쪽에 뒀을 때와 뒤쪽에 뒀을 때, 그리고 엣지에서 엣지로 혹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엣지의 각도로도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압력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무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력 조절의 부분은 굉장히 달성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압력에 대한 대응 중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압력 제어의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압력 제어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압력의 해방,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시키냐는 압력의 분배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라이더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의 해방에는 익스텐션, 몸을 확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리를 굽힘으로써 하는 압력의 해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있다가 빠른 속도로 몸을 확장시켜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경우에 우린 일시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플렉션을 이용한 압력의 해방인데요. 플렉션을 이용한 압력의 해방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 있다가 빠른 속도로 앉아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압력의 해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익스텐션이나 플렉션을 이용하는 압력 해방은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로프의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그만큼만 압력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압력이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드에서의 제어를 잃는다는 의미거든요. 압력의 해방이
턴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동작에 반해서 압력의 분배라는 거는 얼마나 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냐에 관계되는 거예요. 압력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압력을 주기 시작하면서 턴에 전반적으로 고르는 압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턴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 압력이 오는 타이밍이 틀려져요. 타이밍이 틀려진다는 거는 압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턴 전체에 분산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턴을 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턴을 시작해서 우리가 압력을 주고 정지하기 위해서 힘을 줄 때는 요 밑에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턴 안에는 수많은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이 원심력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서 모두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끝에서 만약에 범프나 모글이 있어가지고 이 압력이 이쪽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자세가 불안해지겠죠? 라이딩이. 자, 거기에서 기술 수준이 발전하게 감에 따라서 업다운을 배우고 나서 요만큼 우리는 더 압력을 일찍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을 분산할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아직도 여기에서 받은 압력을 그대로 여기까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더 상급자가 되면 이렇게 턴에 아주 일찍부터 중간에 원심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중간에서 모든 압력을 분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압력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 슬로프인데, 슬로프가 만약에 굴곡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라이더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와서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압력을 적게 받아요. 자, 여기서도 적게 받는데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압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다리를 굽힘과 펴므로 인해 가지고 같은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는 압력의 변화를 겪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리를 굽혔다가 여기서 다리를 펴고 다시 오므려지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압력으로 이런 슬로프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슬로프에 대한 영향은 이런 큰 굴곡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큰 굴곡이 아니고 작은 굴곡을 지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작은 굴곡을 지나가는데 이 굴곡이 보드 길이보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 보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보드의 그 안에서도 받는 압력이 틀려요. 여기는 약한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이 앞쪽은 강한 압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초급자의 경우는 몸의 중심을 작은 쪽으로 이동시켜서 보드의 전반적인 같은 압력을 유지시켜요. 자, 하지만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자, 발만을 당김으로써 보드에 고른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압력에 대한 상황들은 굉장히 무수하고요. 어떤 슬로프를 만날지도 모르고 턴을 하는 중간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압력 조절에 관한 부분은 많이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고급자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코디네이션이라는 거는 턴을 이루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조화로운 동작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 어떤 부분에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턴을 하려면 자, 몸을 피벗하고요. 피벗팅하고 엣지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압력을 주고 턴을 완성을 해요. 하지만 압력을 먼저 주고 엣징을 한다면 턴이 될까요? 턴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건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이 조금 발전해감에 따라서 문제는 피벗팅과
압력의 조절의 부분과 그리고 엣지의 전환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이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 순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가 만약에 턴을 하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본다면은 아마 마술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이 정확한 타이밍에 조화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턴이 부드러워지고 라이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 좌우돼요.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연습 방법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보다 훨씬 잘 타는 라이더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상급자가 턴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자기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더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앞사람이 이루어 놓은 타이밍을 내가 그대로 쫓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게 돼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턴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턴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 음악을 생각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턴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 턴을 고르게 해야 양쪽에 고른 압력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쪽은 열려있는 턴을 하고 한쪽은 큰 턴을 한다고 하면, 자, 이쪽에서는 압력 분산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 원심력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다음 턴을 들어오거든요. 자, 한쪽에 많은 압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머릿속에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리듬을 가진다는 것은 양쪽 턴을 고르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동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의 기술을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빌딩 블럭이란 그림인데, 이 도표는 스노보딩의 5가지 기술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도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장 밑에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스탠스와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 그 위에 엣징, 프레셔 컨트롤, 그리고 타이밍 코디네이션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가져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비중을 얼마나 두고 가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1층에 프론트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다 했어요. 하고서 2층에 올라갔는데 가방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2층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방을 가지고 올라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탠스와 밸런스란 부분이 과정을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다음에 피버팅 과정을 나가는데 내가 빼놨어요. 빼놨으면 다시 1층에 가서 스탠스와 밸런스를 먼저 잘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피버팅 과정을 가야 편하게 기술을 습득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전부 그 기술에 대한 비중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표현한 거고요. 자, 이쪽에는 빌딩 블럭을 조금 틀린 방법으로 놔봤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노보드를 배우면서 어떤 과정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초보자 턴을 할 때 폴라인까지 가서 상체를 돌려서 보드를 돌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턴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비스턴에 들어가면서 자, 앉을 타이밍과 일어날 타이밍을 배우면서 턴이 더 편해졌죠. 자, 거기에다가 프레스를 약간씩 더 실어주고 피보팅 기술을, 타이밍 기술을 정확하게 이루면서 보딩이 더 발전해 가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더 상급자로 가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스탠스하고 밸런스예요. 그리고 엣징도 카빙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실 이 중급자 과정은 그래서 피보팅의 과정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엣징 과정, 카빙의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보팅의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턴의 동작들을 익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습들, 그리고 프레스에 관한 연습들, 스탠스에 관한 연습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아주 훌륭한 라이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드에 대한 기술을 분석을 할 때 5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스탠스 앤 밸런스, 그 다음에 피버팅, 그 다음에 엣징,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그 다음에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보통 초급자 과정을 끝내면서 스탠스와 밸런스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몸에 익게 되거든요. 근데 중급자 올라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드를 돌릴 것인지, 엣징하고 피버팅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될 과정은 엣징하고 피보팅을 포함하는 과정인데 이걸 합해서 스티어링이라 해요. 스티어링이라는 건 이렇게 운전대 이렇게 돌릴 때 차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드를 배우고 나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보드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안 돌아가는 보드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끝내게 되면 아마 슬로프를 과정을 끝내면서 하나하나씩 더 모험적이고 더 경사진 슬로프를 하나하나 정복해 갈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물론 초급자 때도 마찬가지지만 남들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면 어떤 특정한 동작을 취할 때 자기가 얼마나 그 동작을 잘 소화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보딩은 알고 있는 것이 몸 동작으로 배에게 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것처럼 근육이 어떤 특정한 동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육이 어떤 동작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27번 이상의 정확한 동작이 나왔을 때 그 동작을 근육이 기억해요. 자, 그거 명심하시고 항상 더 반복하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교정하고, 이 과정이 중급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배울 거는 상체 스티어링인데 과정들이 그렇거든요. 뒷팔, 앞팔, 그리고 양쪽 팔을 이용해서 스티어링 하면서 업다운이 추가되는 이런 과정들을 배울 건데, 이제부터는 허리 밑에 하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보드가 어떻게 돌아가건 발 밑에 범프가 있건 아니면 아이스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첫 번째 과정으로 뒷팔을 이용한 스티어링을 할 거예요. 뒷팔이라는 거는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상체 스티어링에서 반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행 방향 쪽을 항상 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뒤쪽 팔은 어디로 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반은 멋대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또 많은 라이더들이 뒷팔이 제 위치에 가지 않아서 턴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뒷팔 먼저 설명해 볼게요. 보트가 스노보드 방향대로, 내가 진행하는 왼쪽이니까 방향대로 보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보트 말고 이렇게 핸들이 이런 식으로 니을자식으로 돼서 중간에 모터가 달리고 위에를 돌리면 밑에가 따라 움직여서 방향을 잡아주는 보트를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보트의 핸들을 뒷손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뒷손으로 잡고서 자, 천천히 뒤쪽으로 돌려주면, 자, 보트 밑에 방향타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자, 반대쪽으로 움직이겠죠. 가운데가 축이니까. 쭉 당겨주면 보트는 움직이는 방향이 전방을 향합니다. 쭉 앞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트 핸들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게 되면, 자, 보트가 어느 쪽으로 돌아갈까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걸 턴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트가 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경사를 향해 서서 만약에 핸들을 잡고
뒤쪽으로 쭉 밀어준다면 보드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다시 쭉 반대 방향 앞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보트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실제 턴에서 이쪽으로 당기면 토사이드 턴, 이쪽으로 밀면 힐사이드 턴이 돼요. 자, 그 대신 턴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밀어주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토사이드 턴입니다. 턴이 시작되고 중심을 이동시키고 약간 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 뒷팔을 돌려줘요. 어깨가 계속 밀리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쭉 돌려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 턴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줘야 돼요. 턴이 끝날 때까지 유지시켜주고, 자, 여기서 다시 힐사이드 턴을 나갑니다. 중심을 왼발로 옮겨주면서 천천히 중심 이동시키면 보드가 약간 밑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때부터 천천히 뒷팔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자, 동작이 그치는 것은 역시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동작이 그치는 것은 턴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예요. 주의할 점은, 이 팔 동작을 하라 그러면, 뒷팔을 돌리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스티어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다만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뒷팔을 돌림으로써 뒷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고, 뒷팔을 돌림으로써 어깨의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선과 팔이 일자라고 생각할 때 팔꿈치만 살짝 굽혀서 어깨를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깨를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비틀어지면서 보드에 회전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갑자기 확 돌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쪽으로 확 돌리든지 너무 빠른 속도로 돌리게 되면 턴 중간에 회전력이 끊겨요. 끊기는 순간 발밑에 보드도 멈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턴이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까지 계속 밀어주란 얘기예요. 자, 역시 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트도 만약에 핸들을 잡고서 갑자기 확 돌린다면 뒤집히겠죠. 자, 이거 명심하시고, 자, 같이 연습해 볼까요? 자, 이제 뒷팔은 배웠으니까 나머지 반쪽 한번 배워보죠. 나머지 반쪽은 앞팔이죠. 앞팔은 눈에 보이는 듯 해도 가끔 시야에서 잘 사라져요.
잘 살아져서 물론 턴하는 방향으로 같이 잘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잘 안 돌아갈 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스노보드의 기본 자세는 양발을 어깨 넓이 벌리고 양팔을 노즈하고 테일에 갖다 대고서 이 자세에서 약간 굽혀주는 이 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돌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지 상태에 있다면, 그냥 서 있는 상태 아니면 곧바로 미끄러지는 폴라인을 향해서 일자로 미끄러지는 상태에 있다면 그 자세가 맞아요. 앞팔은 노즈, 뒷팔은 테일. 하지만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거든요. 회전 운동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노즈와 테일에 양손을 두고서 멈춰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밑에 가는 보드를 따라가는 격이 돼버려요. 하나 예를 들면 스키 점프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점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이렇게 서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스키면 사람의 몸이 거의 스키에 가까이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진행 방향 쪽으로 몸을 먼저 이동시켜서 몸을 안정되게 하는 거거든요. 역시 턴은 폴라인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해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상체가 미리 가서 예비를 하고 있어야 발밑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턴도 더 부드러워지고요. 자, 이제부터 동작 설명을 할게요. 자, 앞팔은 역시 마찬가지로 턴을 하는 안쪽으로 미리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역시 중심을 왼발 쪽으로 옮기면 보드가 약간 움직이겠죠? 자, 그 상태에서 팔을 보드보다 훨씬 앞쪽으로 쭉 집어넣어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턴이 끝날 때까지 가 있어요. 역시 힐사이드 턴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왼발 쪽으로 옮겨주면 보드가 약간 밑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자, 이번에는 노즈에서 뒤쪽으로 벗어나야겠죠? 자, 이 상태로 턴이 이루어집니다. 턴이 끝날 때까지 유지.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시선이 아직 먼저 팔이 돌아가고 먼저 스티어링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 않거든요. 이때 시선은 손끝을 쳐다봐 주세요. 만약에 손을 이렇게 내려서 잘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손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연습하는 동안만은 손을 보고서 움직이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동작을. 자, 중심을 왼발로 이동시키면서 보드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을 안쪽으로 넣어줘요. 자, 시선은 여기가 있어요. 쭉 넣어주면, 자, 턴이 끝날 때까지. 역시 힐사이드도 중심 이동시키고 보드 움직이기 시작하면 팔을 돌려서, 자, 시선은 앞팔에 계속 가 있거든요. 앞에 장갑에. 장갑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만약에 연습을 하다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중심을 잃는다고 하는 문제는 전부 장갑이 눈에서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예요. 또 한 가지, 역시 뒷팔 스티어링과 마찬가지로 앞팔도 너무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돌리는 걸 삼가하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돌려놓으면, 자, 보드하고 팔하고 간격이 너무 많이 멀어지면 보드가 쉽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자, 천천히 돌아가는 만큼 유지하면서 턴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뒷팔과 앞팔의 스티어링을 다 배워봤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턴은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익혔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비 스턴 할 때 업다운을 추가했죠. 업다운을 하면서 턴이 더 편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 스티어링을 하면서 하는 턴에도 업다운을 한번 추가해 보자고요. 업다운을 추가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냥 추가하는 것보다는, 자, 팔이 이제 앞뒤로 돌아가죠. 팔이 앞뒤로 돌아가니까 이쪽 팔로 팔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팔자를 그려봐요. 자, 이것을 턴에 적용을 하는데 팔로만 팔자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몸과 같이, 자, 다운이 들어가면서 토사이드 턴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업 했죠. 다시 다운 들어가면서 힐사이드 들어가죠. 다시 업하면 손이 올라오죠. 다운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다시 업하면 올라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 턴을 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운 상태에서 업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다운, 다시 턴 시작하면서 업,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이루어지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중립 자세를 한번 익혀볼게요. 아까 설명을 할 때 스노보드의 기본 자세인 앞손이 노즈에 가고 뒷손이 테일에 가는 이 자세는 움직이는 상태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딱 두 번 적용이 돼요. 한 번은 토사이드 턴이 끝나고 다음 턴을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다시 힐사이드 턴 시작해서 끝나고 다음 토사이드 턴을 들어가기 전에 딱 두 번 이 자세가 나와요. 하지만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턴과
턴을 전환해 주는 과정에 있거든요. 스티어링을 연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턴을 돌리다 보면 자, 턴이 막 더 돌아가요. 정지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 턴 들어가려면 다시 또 힘들겠죠. 정지해 버리면. 자, 그래서 팔을 돌려주는 한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턴을 시작을 하면, 자, 스티어링을 했어요. 쭉 오면 폴라인의 직각선에서 팔을 멈추세요. 자, 보드가 덜 돌아왔어도 팔은 폴라인 직각선에 멈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꼬였던 몸이 턴 끝 마무리 오면서 보드가 뒤따라오면서 다시 중립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힐사이드 턴이 들어갈 때, 자, 업 하면서 팔을 이렇게 돌렸죠. 자, 보드는 더 늦게 쫓아와요. 지금은 몸이 비틀어진 상태예요. 비틀어진 상태에서 쭉 돌리면, 자, 팔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폴라인의 직각선에서 멈춰요. 멈추면, 자, 하체는 천천히 따라와서 다시 중립 자세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상태가 턴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예요. 이 원리는 고무줄이 비틀어지는, 고무밴드가 비틀어지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몸은 허리를 중심으로 상하체가 중립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무밴드하고 비슷한데, 밑을 돌려서 위를 돌려서 놓으면,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밑이 이런 식으로 따라와서 중립을 유지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턴도 마찬가지겠죠. 돌렸다가 놓으면은 하체가 따라와서 중립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 자, 이 중립 자세를 항상 만든 다음에 다음 턴을 나가면 다음 턴의 전환도 쉽고 턴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립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턴에서 턴으로 전환할 때 얘기인데, 자, 한쪽 턴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중립 자세를 만들지 못하고 몸이 폴라인의 직각선까지 왔어요. 자, 팔은, 상체는 비틀어진 상태로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다음 턴을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턴을 시작하면 물론 중심을 이동시켜서 보드도 움직여야 되지만 팔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턴을 전환하게 되면, 자, 팔이 들어오는 시간에 이미 보드는 폴라인 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중립 자세를 만든 다음에 중립 자세에서는 이쪽이나 이쪽이나 어느 쪽이나 반응하기가 더 쉽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립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이 해보죠.
자, 이번에는 하나의 돌로 5마리의 토끼를 잡는 겁니다. 먼저 5가지 보딩의 기술 설명했죠. 스탠스 앤 밸런스, 피버팅, 엣징, 프레셔 컨트롤,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 근데 지금 할 연습은 한 가지 연습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전부 연습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스탠스 앤 밸런스는, 자, 이 연습은 이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뛰려면은 중심이 앞발이나 뒷발 쪽으로 빠져 있으면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스탠스 앤 밸런스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 자, 지금 보드 돌리는 걸 연습할 거거든요. 자, 뛰어서 옆으로 돌을 거예요. 자, 돌리는 힘이 없으면, 상체 피버팅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피버팅 했죠. 자, 세 번째는 엣징. 엣징은 돌렸을 때 스피드 컨트롤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자세를 위해서 엣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엣징 연습도 되고요. 네 번째 프레셔 컨트롤. 자, 돌아서, 나중에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아서 다음 턴을 나가기 위해서 점프할 때 정확한 프레셔 컨트롤이 없으면 다음 턴으로 점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5번째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 자, 어느 타이밍에 내가 점프를 하고 상체를 돌릴 것인지, 어느 타이밍까지 프레셔 컨트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 부분에 들어가요. 자,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 보더는 먼저 설명된 앞팔 돌리기, 뒷팔 돌리기, 양팔을 이용해서 업다운이 추가된 스티어링이 다 끝나서 턴이, 슬라이딩 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연습을 하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이 연습은 점프를 통해서 턴을 해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턴 180도 돌리라는 것이 아니고, 점프를 해서 보드를 돌려요. 자, 다시 점프해서 다음 턴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팔이 점프를 한다고 반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턴이 되질 않아요. 금방 밸런스를 잃게 되거든요. 자, 같은 방향으로 점프해서 착지 턴하고, 점프해서 착지 턴하고. 우선 바닥에서 정기 동작으로 먼저 연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슬로프에 가서 실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것은 어필 턴이라는 연습이에요. 어필 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언덕을 올라가서 턴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 어필 턴이 어떤 영향을 주겠냐고, 언덕을 단지 올라가서 턴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필 턴은 2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연습이거든요. 하나는 엣지의 전환 타이밍을 더 일찍 오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속도를 조절을 해줘요. 자, 과다한 속도를 언덕을 올라감으로 인해서 줄여주거든요. 자, 엣지를 일찍 전환한다는 것은 점점 더 높은 단계로 라이딩이 발전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
비기너 턴, 처음에 보드를 배워서 턴을 할 때는, 자, 턴이 어떤 식이었냐면, 턴을 돌아서, 자, 돌기에 급급했거든요. 상체를 돌려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 엣지의 전환이 폴라인에서 바닥에 붙었다가 그 다음에 전환이 됐어요. 자, 근데 중급자, 상급자로 올라가면서 이 엣지가 바뀌는 타이밍이 좀씩 올라가져요. 자, 나비스턴의 경우만 생각을 해도 다운에서 트래버스 가다가 업 하면서 이미 폴라인 비슷하게 가기 전에 엣지가 바뀌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상급자가 중상급자가 돼버리면 그때는 엣지가 바뀌는 타이밍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상급자는 이미 중립 자세 와서 다음 턴 들어갈 때 바뀌어서 들어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찍 바뀐다는 거는 압력을 그만큼 더 많이 분산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필 턴을 연습을 하면 엣지가 빨리 체인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턴을 합니다. 턴이 돌아갔어요. 자, 언덕을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서 속도가 완전히 줄기 전에 다음 턴을 나가거든요. 자, 여기서 턴을 하려고 해보세요. 이미 언덕을 올라가서 폴라인 직각선보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서 나가려면 엣지가 이미 이 정도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아주 유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도의 제어. 경사가 심한 슬로프에서는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속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금방 보여드린 대로, 자, 돌아서 좀 더 언덕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속도 줄기 전에 다음 턴을 나가시면 돼요. 다음 턴을 나가고 돌아서 오면 다시 언덕을 올라가서, 자, 여기서 턴을 하는 거예요.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 슬로프에 가서 직접 해보죠. 자, 지금 할 연습의 이름은 스프레이 더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름처럼 눈을 날리는 거예요. 눈을 날리는 건데, 이 연습을 하는 단계는 턴이 자유로이 되는 단계에서 압력을 보다 턴의 앞쪽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보딩을 한 단계 더 용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이 연습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사를 곧장 홀라인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사이드 슬리핑을 하면서 양발에 전해오는 압력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눈을 밑으로 많이 날렸다가, 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자, 실제 턴을 하면서 그 압력을, 밑에서 느꼈던 압력을 턴의 중간으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이 되면 지금까지 턴을 하면서 밑으로 집중되던 압력을 중간부터 나눠서 턴 전반에 걸쳐서 나눠서 턴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슬로프가 한쪽이 떨어진, 한쪽의 경사진 곳을 찾아서 그 옆을 타고 내려가면서 눈을 연속적으로 옆으로 날려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저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이번 과정은 지나친 상체 기울임을 교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상체를 기울인 자세와 그리고 정확한 자세와 어떤 것들이 틀린지 일단 비교를 해 볼게요. 상체가 기울어진 자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토사이드 선을 할 때 상체가 턴 안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자세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전반적인 몸의 중심이 보드에 힘이 작용하는 엣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어떤 장애물이나 아니면 아이스를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앞쪽으로. 자, 하지만 올바른 자세는
허리 위 상체를 똑바로 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몸의 중심이 작용하는 엣지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틀린 점은 상체를 기울인 자세에서 엣지의 각도를 한번 봐주세요. 엣지의 각도가 얼마 안 서 있거든요. 자, 만약에 정확한 자세를 취한다면, 상체가 곧바로 서 있는 정확한 자세를 취한다면 엣지의 각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더 효과적인 엣징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힐사이드 턴도 마찬가지인데요. 힐사이드 턴도 역시 상체만 턴 안쪽으로, 뒤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는 엣지가 이만큼분이 쓰지 않아요. 역시 몸의 중심도 보드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 쉽게 넘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상체를 곧게 세워준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몸의 중심이 작용하는 엣지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겨도 밸런스를 잃지 않고 계속 활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엣지의 각도도 틀려져요. 몸만 기울인 상태와 상체를 세운 상태는 엣지가 들려지는 각도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겠는데요. 연습을 하는 방법은 손 위에 쟁반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쟁반 위에 아주 비싼 칵테일이나 주스나 가지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거를 저 슬로프 밑에 있는 고객들한테 배달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턴을 하면서 흘리지 않고 가려면 이 각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겠죠. 자, 겨드랑이에 양팔은 붙이고 그 상태에서 토 사이드 턴은 이렇게, 힐 사이드 턴이 들어갔을 때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한 잔 더 흘리면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몸의 밸런스가 앞발 쪽으로나 뒷발 쪽으로나 어느 한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정이거든요. 자, 앞으로 빠져 있으면 턴이 끝에 가서 더 돌아갈 수 있고요. 뒤로 빠져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턴 후반에 빨리 보드가 돌아가지 않고 아주 돌아가고 나서는 보드의 노즈만 산 쪽으로 올라가 버릴 수 있어요. 자, 보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가운데, 몸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중심이 어느 쪽으로나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턴을 하는 도중에 아주 낮은 점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턴이 쭉 돌아가는 과정 동안에 계속 낮은 점프를 하면서 턴을 해보는 거죠.
자, 이 연습을 하는 목적은 만약에 중심이 뒷발이나 앞발 쪽으로 빠져 있으면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활주하는 동안에 점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중심이 가운데 있을 때만 쉽게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중심은 자연적으로 가운데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의 팬츠를 최대한 밑에 쪽을 잡아서 똑바로 서보는 거예요. 서서 이 상태로 턴을 하는데, 만약에 턴을 하다가 한쪽이 이렇게 당겨진다면 당겨지지 않은 쪽으로 중심이 더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양쪽이 똑같이 당겨져 있는지, 그리고 양발에 같은 체중이 작용하는지 느껴보면서 턴을 해보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세 문제 중에서 상체가 이렇게 굽어서 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굽은 채로 턴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뒷짐을 지고 허리를 팔로 밀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토 사이드 턴, 힐 사이드 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 과정은 카빙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던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은 슬라이딩 턴에서 중급자 이상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이 카빙 턴을 할 수 있어요. 카빙 턴이라는 거는 슬라이딩 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몸 동작이 이제는 몸을 돌려서 턴을 한다기보다는 눈하고 내 엣지와 내 몸 동작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말하자면 슬라이딩 턴에서 이루어지는 턴의 동작이 약간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루어지게 돼요.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엣징이에요. 얼마나 엣지의 각도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자, 슬라이딩 턴에서는 엣지를 세워도 뒤를 미끄러뜨리면서 턴을 했거든요. 자, 카빙 턴에서는 슬라이딩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고 되도록이면 엣지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따라가 주면서 스티어링을 하면 돼요. 자, 감각을 한번 느껴보죠. 슬라이딩 턴은 미끄러졌어요. 자, 카빙은 엣지를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자, 옆으로 한번 미끄러져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딩이 없겠죠. 자, 이 상태로 턴의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실제적인 연습에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연습으로는 엣지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드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턴을 했었는데 이제는 엣지를 따라가면서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일단 슬로프를 사활강화 해보는 거예요. 엣지를 세운 상태로 트래버스 하던 거 기억나죠? 트래버스를 전에는 조금씩 미끄러짐이 있으면서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이제는 엣지를 최대한 세워서 한 방향으로 엣지가 최대한 미끄러지지 않게 하면서 한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거를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엣지 감각을 느꼈으면 몸에 깁스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몸이 딱딱하게 다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서 이제는 이 상태로 한번 턴을 해보는데 몸의 기울기만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토사이드 턴이 들어가면 몸의 기울기로 자, 엣지가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부러 돌리는 동작이 없어지겠죠? 깁스를 했기 때문에. 자, 가보는 거예요. 엣지를 따라서. 자, 요번에는 뒤로 한번 기울여 볼까요? 뒤로. 자, 상체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하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습해보죠.
자, 이제 몸 기울기를 이용해서 엣지로만 미끄러지는 거 한번 느껴봤죠? 자, 2단계. 이번에는 턴의 반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폴라인을 따라서 곧장 미끄러지다가, 자, 몸을 약간 기울이면서 상체는 세우고 그 상태로 쭉 돌아서 언덕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밑으로 미끄러집니다. 밑으로 미끄러지다가, 자, 엣지를 최대한 세우고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언덕을 최대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서 정지하세요. 물론 엣지가 미끄러지지 않게 최대한 엣지의 날을 따라가도록 하세요. 자, 전에 하던 턴하고 굉장히 느낌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어가 처음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첫 번째 설명했던 엣지 감각 느끼기와 그 다음에 터닝 어필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벽한 턴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 좀 전에 과정을 통해서 턴의 반쪽은 연습을 했거든요. 자, 이 그 턴을 이제는 슬라이딩이 최대한 없이 엣지를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돌아서 올라가다가 다음 턴으로 이어서 나가면 돼요. 역시 여기서도 처음 부분에 스티어링을 많이 해주지 말고 엣지가 체인지되고 돌아서 물려나가는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을 따라서 가시면 돼요. 자, 카빙턴의 요점은 엣징과 얼마나 슬라이딩을 최소화시키냐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어드밴스드 카빙 턴인데요. 어드밴스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비스턴을 하면서 업다운을 연습했고, 그리고 스티어링을 하면서 팔자를 그리면서 업다운을 했죠. 자, 똑같이 베이직 카빙턴과 어드밴스 카빙턴의 차이점은 업다운이 있고 없고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일단 베이직 카빙턴에서 터닝 어필 연습하던 것을 이번에는 업다운을 가미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일어난 상태에서 폴라인을 향해 미끄러지다가, 자, 턴이 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앉아주는 거예요. 자,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턴의 가장 밑에 부분에서 최대한 앉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언더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줘요. 자, 이렇게 해서 압력을 이용을 하면 먼저 베이직 카빙에서 터닝 어필을 하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다 안정된 자세로 라이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느낌이 몸에 익었으면 그 다음에 역시 턴을 하면서 업다운을 해보는 거예요. 업다운을 해보는데, 자, 슬라이딩 턴에서 중급자 이상 갈 때 엣지 바뀌는 타이밍이 빨라졌었죠. 역시 여기선 가장 명심해야 될 게 업다운과 엣징이 다음 턴으로 바뀌는 과정, 엣징이 전환되는 과정이 보다 더 일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엣지가 바뀌는 타이밍을 턴에 더 앞쪽으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이제 연속 턴 한번 해볼까요?
자, 피버팅과 엣징이 합해진 스티어링은 상급자가 되어가면서 중급에서 상급으로 계속 실력이 늘어가면서 동작이 더 미세해지고 더 빠른 스티어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슬라이딩 턴에 중급 이상이 가도 마찬가지고 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카빙 턴에서도 무릎의 스티어링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자, 우리가 처음에 보드를 배울 때는 상체 스티어링을 배웠어요. 비기너 턴에서 폴라인에서 상체를 돌려서 턴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앞손을 돌리고 뒷손을 돌리고 양팔을 돌리면서 자, 상체 움직임이 몸에 익었어요. 자, 자연스럽게 몸이 비틀어지면서 무릎까지 같이 비틀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동작을 좀 더 미세한 동작을 위해서 약간 더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할 것이 무릎을 이용한 스티어링입니다. 자세를 잡은 채로 일단 평지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죠. 자, 자기의 스탠스 각도대로 자세를 잡고 쓴 다음에 자기 몸 중심에 금을 하나 그으세요. 자, 여기가 내 몸의 중심입니다. 스티어링을 한다고 해서 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바닥에 중심선을 그어요. 자, 그 상태에서 자, 힐사이드 턴을 할 때는 이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앞쪽 무릎은 자,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틀어줘요. 틀어주는데 자, 이렇게 틀어주면 안 되겠죠? 중심에 그대로 쓴 상태에서 자, 이 무릎은 이쪽으로 가고 이 무릎은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자, 중심이 여기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양 발은 벌어지고 보드는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게 돼요. 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미세한 조정이 보드에 가해지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토사이드를 하면 토사이드는 반대겠죠. 이 허벅지가 바깥쪽으로 밀어져서 틀어져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무릎은 돌려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심이 앞쪽으로 옮겨가진 않아요. 중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 이쪽 허벅지는 위쪽으로, 이쪽 무릎은 돌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중심 이동되지 않았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이 무릎은 이쪽으로, 이 무릎은 돌려서 나가기. 자, 힐사이드 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사이드 턴은 이쪽 허벅지가 돌려서 이쪽으로 미는 느낌이고 이쪽 무릎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려서 들어와요. 자, 토사이드 턴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턴을 할 때 뒷손을 뒤 무릎 쪽으로 같이 눌러주는 동작을 하면 힐사이드 턴의 뒷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자, 토사이드 턴은 앞손을 이용해서 앞무릎 쪽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자, 무릎 스티어링이 좀 더 용이해질 거예요. 자, 이 동작을 충분히 익혔으면 이번에는 무릎 돌린 동작만으로 이용해 가지고 한번 터닝 어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양쪽 다 터닝 어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자, 무릎만으로 한번 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체 동작을 합해서 턴을 해보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번에 할 연습은 엣징 파트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연습이에요. 이 연습은 레일 투 레일이라고 하는데 엣지를 발목과 무릎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전환을 해보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 간다는 것은 몸의 상체 로테이션부터 밑으로 천천히 단계적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 상급자가 될수록 움직임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미세해져요. 자, 그것은 상체로 돌리는 로테이션은 초급자 때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중급자가 되면 힙을 이용하게 되고 무릎을 이용하게 돼요. 자, 요번에는 발목까지 이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체를 이용해서 돌리는 로테이션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실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곳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를 조금 돌리려면 상체를 많이 돌려야 조금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슬로프 상태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게 구름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바뀔 수 있어요. 뭐 범프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아이스를 만나서 갑자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빠른 엣지의 전환이 필요한데, 자, 그때는 보드에서 가장 가까운 발목과 무릎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급자, 상급자가 되면서 이 발목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턴의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엣지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압력을 통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자, 연습 방법은 거의 평지 같은 슬로프를, 경사가 아주 없는 슬로프를 폴라인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상체는 그대로 두고 발목과 무릎을 움직여서 계속 엣지를 전환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연습이 레일 투 레일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기찻길이라는 의미거든요. 연습하고 내려온 슬로프에 남은 스프루가 보드의 엣지 자국이 마치 기찻길처럼 난다고 해서 레일 투 레일이에요. 자, 같이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라이딩 수준에 따른 엣지 전환 타이밍의 변화예요. 스노보딩의 5가지 기술 분석에서 그 중에 프레셔 컨트롤에서 잠시 언급한 바 있는데 라이딩 수준에 따라서 압력을 줄 수 있는 타이밍이 틀려지거든요. 자,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그때 설명했듯이 우리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압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업다운을 통한 어떤 압력의 변화만 느낄 수 있거든요.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압력의 변화를 느끼려면 엣징 체인징 타이밍을 알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엣징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프레셔가 오기 때문에 엣지가 어디서 바뀌느냐에 따라서 프레셔의 타이밍이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를 알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 영상에서 힐사이드 턴이 이루어질 때 상급자와 중급자와 나비스턴, 초급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수준의 라이더들의 엣지가 전환되는 타이밍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라이더들이 어느 정도의 엣지 체인징 타이밍을 더 일찍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밥 먹죠? 거기 보면은 뻥이지. 여기 다시 마시대.